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수입니다. 올해 60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저는 겨우 60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하고 오후엔 배달을 뛰고 주말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합니다. 하루 3개의 알바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죠.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3억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150만 원씩 나왔어요. 남들이 보기엔 잘 준비한 노후였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이 늙은이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는 날이었거든요. 퇴직식장에서 공로패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소주 한 병을 꺼내더군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 3억 원을 보면서 이런 계산을 했어요. 월 생활비가 대충 120만 원이니까 연금 150만 원이면 매달 30만 원씩 남는다. 퇴직금은 아예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너무 단순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퇴직 첫 주는 정말 천국이었어요. 알람 시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30년간 읽고 싶었던 책들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이제야 진짜 여유가 시작이네라며 웃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아직 60도 안 됐는데 150만 원 연금에 퇴직금 있으면 100세까지는 넉넉하겠지. 이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 후 1년 2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을 자꾸 마시고 싶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먹는 것도 평소와 같은데 체중이 갑자기 5kg나 빠진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여보, 이상해. 병원 한번 가봐. 마지못해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혈당이 327이네요. 당뇨가 확실하고 혈압도 높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관리하셔야 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간 몸이 튼튼하다고 자부했는데 하필 퇴직하자마자 이런 일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뇨약, 혈압약 꾸준히 드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으세요. 합병증 검사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해야 하고요. 약국에서 약값을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정기검사, 합병증 검사까지 합치니까 매달 의료비가 40만 원을 넘더라고요. 집에 와서 계산해 봤어요. 연금 150만 원에서 의료비 40만 원을 빼면 110만 원. 생활비 120만 원을 쓰려면 10만 원이 모자라는 거죠. 뭐 퇴직금에서 조금씩만 보태면 되겠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억에서 50만 원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2년 반이 지난 2024년 7월 15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뭔가 이상해. 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눈은 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뇌경색이라니. 우리 아내가? 지금 바로 혈전용해술을 해야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관찰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 통장에서 돈이 물 빠지듯 나가기 시작했어요. 응급실비, MRI, CT, 혈전용해술, 중환자실비.
하루하루 병원비가 쌓여갔습니다.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아내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오른쪽 팔다리 마비도 심했고요. 재활치료를 최소 2개월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져요. 2개월간의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 실비보험으로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제가 직접 낸 돈만 3천만 원이었어요. 퇴직금 3억에서 단숨에 3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그것도 불과 2달 만에. 아내가 퇴원했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온 아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했어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1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었어요. 연금 150만 원에 2배가 넘는 돈이 간병비로만 나가는 거였죠. 그때부터 제 가계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적어보니 이랬어요. 생활비 공과금 120만 원, 제 의료비 40만 원, 아내 간병비 300만 원, 기타 비용 30만 원, 총 490만 원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연금 150만 원과 퇴직금 이자 50만 원뿐. 매달 290만 원씩 적자였어요. 이러면 퇴직금이 1년도 못 가겠네. 처음엔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퇴직금이 2억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달 290만 원씩 빠져나가니까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1년 후에는 2억이 되고 1년 반 후에는 1억 5천만 원이 되고 이러다가 정말 바닥날 것 같은데 그때야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퇴직금이 1억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는데 소득이 연금밖에 없다 보니 한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신용대출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천만 원. 매달 290만 원씩 쓰면 10개월밖에 못 버티는 돈이었어요. 그때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VIP 회원이시니까 현금 서비스 한도를 늘려드릴게요.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리볼빙. 그때는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된다는 말에 혹했던 거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1천만 원, 리볼빙으로 매달 최소 금액만 갚기. 카드 2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썼어요. 처음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좀 나아지면 간병비도 줄고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매달 카드 이자만 2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연 1520%의 이자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쌓여갔어요. 급한 불은 껐지만 더 큰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6개월 후에는 카드 한도도 다 찼습니다. 그때부터 제2금융권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되겠지. 연 24%의 고금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퇴직 후 3년째 되던 해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습관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84만 원. 3억이었던 퇴직금이 84만 원이 된 거예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은행 대출 한도는 이미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한도 초과로 정지됐습니다. 신용등급은 5등급까지 떨어져서 제2금융권에서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는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꼈나 봐요.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 준비했어. 미안해. 그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갑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아르바이트.
시급 9,620원에 하루 38,480원을 받아요. 10시에 편의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간단히 씻고 점심을 먹습니다. 아내 옆에서 1시간 정도 쉬다가 오후 1시부터는 배달 일을 해요. 요즘은 배달 앱이 발달해서 60세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7시간 동안 배달을 뛰면 하루에 7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합니다. 일당 12만 원. 몸은 힘들지만 평일보다 많이 벌 수 있어서요.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해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법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나가요. 생활비, 아내 간병비, 각종 대출이자. 그러면 또 바닥이에요. 매일 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텅 빈 계좌를 보면 눈물이 나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처참하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첫째, 의료비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하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 몸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당뇨, 고혈압은 기본이고 언제 큰 병이 올지 몰라요. 의료비만으로도 월 50만 원은 각오하세요. 실비보험도 반드시 들어두시고요. 둘째, 간병비 준비는 필수입니다. 건강한 배우자도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요양보호사비만 월 300만 원이에요. 장기 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받지만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아요. 셋째,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월 300만 원은 확보하세요. 넷째, 퇴직금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퇴직금은 비상금이 아닙니다. 생활비 부족하다고 조금씩 빼다 보면 순식간에 바닥나요. 저처럼요. 다섯째, 대출과 신용카드는 독약입니다. 급할 때 대출받고 카드 돌려막기 하다 보면 이자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어요. 연 20%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마치 축복처럼 들렸지만 준비 없는 장수는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40년을 더 살려면 40년치 돈이 필요해요. 그것도 젊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요. 지금 저는 하루 3개 알바를 뛰면서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몸이 버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만큼은 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점검해 보세요. 의료비는 충분한가? 간병비는 준비됐나? 월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연금 수입은 충분한가? 비상자금은 얼마나 있나? 절대 노후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60세의 빈털터리가 된 이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고 있네요. 오늘도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